예,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0월 27일 일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예,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이란에다가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공격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무기고 같은 것들이나 이 무기를 생산하는 그런 이제 군사 시설들에만 한 20곳 정도를 이렇게 또 이 공격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공격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이 이제 무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생산 능력이 현저히 이 저하가 됐다. 우리가 이렇게 또 공격을 해가지고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원했던 그 공격이 정말 잘 이렇게 또 먹혀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란 측에서는 이란 수프림 리더, 이 그 뭐 종교 리더 있지 않습니까? 종교 리더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당했는데 이 공격을 당한 것에 대해 가지고 과장도 하지도 말고 과소평가도 하지 말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공격을 당했는지 철저하게 잘 조사를 해야 한다. 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떻게 뭐 공격을 할지 어떻게 뭐 반격을 할지는 명확하게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다고는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기 전에 한 4시간 전쯤에 먼저 얘기를 해줬거든요. 우리는 이제 공격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 빼라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뭐 어마무시하게 크진 않았습니다. 제가 저번 뉴스를 이렇게 더 봤었을 때는 한 4명 정도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더 사망했다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공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온 것은 이 피해가, 인명피해가 정말 적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이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력화시키는 게 이제 목표였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우리의 이제 목표치를 전부 다 공격을 잘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이 이란에서는 자신들이 이제 공격을 이제 받았다 보니까 반격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하기는 할 거란 말이에요. 하기는 할 테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반격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기는 모르지만 과소평가나 뭐 과대평가를 하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 잘 봐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조금 이 이란도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 능력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하마스 무장 조직도 이제 거의 뭐 다 제거가 된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헤즈볼라랑도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이 전쟁, 거의 뭐 전쟁이지 않나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레바논도 지금 막 초토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나 이 헤즈볼라를 본다고 하면은 이란이 뒤에서 엄청나게 이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그런 이제 무장 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뭐 거의 뭐 제거가 되다시피 공격을 이렇게 또 받다 보니까 이란 측도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은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무서워하다 보니까 뭐 철저하게 잘 조사를 하긴 하겠지만, 공격은 뭐 반격을 하기는 하겠지만 전쟁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이란 측에서는 유엔에다가 긴급 이 안보리 요청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안보리 요청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월요일에 유엔 세큐리티 카운슬 미팅이 이렇게 또 잡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란 측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 이란을 범죄적으로 침략을 이렇게 또 하려고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규탄을 하면서 이 유엔에다가 우리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또 보니까 그런데 이란이 계속 건드렸거든요. 이스라엘을 계속 건드리기는 건드렸어요.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이 헤즈볼라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뒤에서 지원을 하면서 계속 건드리기는 건드렸거든요. 근데 지네들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스라엘은 진짜 효과적으로 엄청나게 이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하마스 무장 조직, 뭐 헤즈볼라, 뭐 이란
이렇게 또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무력화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전쟁이 끝난 뒤에는 이 중동에서의 이제 뉴 오더라고 이 이스라엘이 이번 작전명령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뉴 오더가 이렇게 또 생기면서 이스라엘이 이 중동을 이제 완전히 꽉 잡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 이스라엘 내에서 어느 이제 버스 종류소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버스 종류소에서 어느 한 트럭이 돌진을 해가지고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30명 넘는 사람들의 사상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나 비겁한 이 테러리스트 짓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민간인들을 이렇게 이 테러 짓을 이렇게 또 벌여가지고 사상자가 뭐 30명 이상이 나고 한 명이 사망했다고 하거든요. 한 명이 사망하고 이런 많은 민간인들의 피해가 발생을 하게 만든 것은 진짜 이 테러리스트 짓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하마스 무장 조직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영웅적인 그런 공격이다 라고 이 하마스 무장 조직에서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나 뭐 헤즈볼라 그 세력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넘어와가지고 이런 테러리스트 짓을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더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뭐 이란이나 해가지고 더 공격을 시기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에서 이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은 앞으로도 좀 오래 지속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미국의 이 대선 소식을 보자고요. 이제 대선이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27일이고 그리고 이제 오는 11월 5일에 이 대선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일렉션이 이렇게 또 있으면서 9일밖에 남지 않았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이 미셸 오바마까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카멜라 힐스를 유세장에서 이렇게 또 도와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시간에서 이 카멜라 힐스가 이렇게 또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지지율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치 후원금을 본다고 하면은 정치 후원금에서는 압도적으로 카멜라 힐스가 이 트럼프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지지율, 이 설문조사나 여론조사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뭐 거의 동률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1% 차이밖에 나지가 않는다고 해요. 어떠한 설문조사에서는 카멜라 힐스가 이기고 있고 뭐 2%포인트 차로 이기고 있는 데도 있고 어떠한 설문조사에서는 뭐 팍스뉴스 같은 곳에서는 트럼프가 2%포인트로 이기고 있다라는 그런 설문조사들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곳에서는 뭐 동률이다 라고 이렇게 여론조사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게 좀 굉장히 이상합니다. 분명히 이 미국에 있는 이 유권자들이 이 정치 후원금 이 내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카멜라 힐스가 훨씬 더 많이 모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론조사가 좀 이상하다. 이거는 분명히 뭔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여론조사를 본다고 하면은 카멜라 힐스나 트럼프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카멜라 힐스 측에서는 엄청난 이 총 스타들, 슈퍼스타들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막판이지 않습니까? 이 막판에 어마무시한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스타 유세 활동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오바마 전 대통령도 나오고 뭐 미셸 오바마도 나오고 뭐 비욘세도 나오고 뭐 계속해가지고 셀레브리티들 나와가지고 엄청난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지율은 좀 더디다. 이게 좀 뭐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여기를 보면은 이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오늘 이 뉴욕에 있는 메디슨 스퀘어에서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유세 활동, 트럼프나 이 카멜라 힐스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현저히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이 민주당, 이 카멜라 힐스를 보면은 스타들이 총 출동을 해가지고 뭐 카멜라 힐스 찍어야 된다, 트럼프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는 지금 원맨쇼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유세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지율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거 조금 뭔가 이상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누군가 여론 조작을 뭐 러시아나 뭐 중국에서 여론 조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이 지금 막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제프 베조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워싱턴 포스트 뉴스 매체를 가지고 있는 제프 베조스가 엄청난 비난에 이렇게 또 시달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워싱턴 포스트 네, 이 매체에서는 항상 누구의 이제 후보를 지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항상 밝혀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는 이 워싱턴 포스트 여기에서도 벌써 기사를 다 썼대요. 네, 다 써가지고 우리는 이제 카밀라 해리스를 네, 인도르스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지를 합니다. 라고 기사를 다 썼는데 그런데 이 소유주인 이 제프 베조스가 그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네, 그거 내지 말아라. 예, 우리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는 올해부터 그 어떠한 이 후보도 지지를 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네, 뭐 나중에 된다고 하면은 누군가 자신한테 페이버를 한 후보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후보를 지지를 하겠습니다. 라고 나중에 또 말 바꾸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올해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게 억만장자들한테는 좋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프 베조스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카밀라 해리스를 지지를 하는 것을 이제 막았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난 비난에 계속 이렇게 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공화당에서 트럼프 측에서 좀 많은 조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라는 거를 지금 막 뒤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 대선 때 이 트럼프가 만약에 진다고 하면은 대선 불복을 할 그 건덕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지율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따돌렸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후원금을 본다고 하면 정치 후원금이 진짜 말도 못하게 카밀라 해리스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지율이 계속 나온다. 굉장히 지금 피시피시한 게 아닌가. 굉장히 지금 냄새가 지금 심하게 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더 가디언에서는 이렇게 지금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민주당을 본다고 하면은 필요 이상으로 좀 패니킹을 하고 있다. 필요 이상으로 공포에 떨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카밀라 해리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에서는 이렇게까지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 카밀라 해리스가 어느 정도 조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뭐 졌다라는 식으로까지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공화당을 본다고 하면은 공화당에서는 엄청나게 자신만만하게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벌써 이겼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계속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이 그거를 보고 좀 굉장히 패닉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뭔가 굉장히 이상해요. 갑자기 이렇게 바뀐다라는 게 이게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막 4%, 5%, 막 6% 포인트까지 이 차이가 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또 바뀐다. 뭐 갑자기 뭐 트럼프가 뭐 조금 우위에 있다 아니면은 뭐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냄새가 심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제이드 벤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이드 벤스도 트럼프 이제 러닝 메이트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면서 트럼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트럼프는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를 위한 캔디데이트입니다. 대통령 후보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트럼프한테 1월 6일 그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은 얘기들이 지금 이렇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올해 또다시 그런 폭동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이런 바이올렌스 같은 거를 이제 몰고 가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제이드 벤스는 나와가지고 아니다 우리 트럼프님은 그러지 않는다. 트럼프는 평화주의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트럼프 측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항상 말로 다 포장을 합니다. 말로 다 포장을 하는데 그런데 행동을 본다고 하면은 전혀 반대야. 이 항상 이런 뭐 폭력적인 것을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항상 이 공화당에서 그 1월 6일 난입 사건 같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또 항상 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보면은 항상 이제 말로 잘 포장을 한다. 그리고 이 말로 이렇게 잘 포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넘어간다. 그리고 이렇게 말로 잘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사기라고 한다. 트럼프는 그냥 사기꾼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말로 다 포장을 하고 이 행동과 그 결과에 다른데도 불구하고 말로 다 포장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사기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기꾼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발 좀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똑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 일론 머스크가 태생이 미국인이 아니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사우스 아프리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이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대학생 때 이 대학교에 이렇게 또 다니고 있다가 휴학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뭐 사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뭐 사업 같은 거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이 테크놀로지 기술 기업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대박이 났는데 그런데 그것을 본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유학생 신분으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내가 학생이었지만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퍼밋을 받은 상태였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가짜다 라고 이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1990년대 그때 이 미국의 이 유학생으로 이렇게 또 와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 일을 했는데 그때 일한 게 불법이었다. 이 이민법에 따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는 불법적으로 이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을 한 게 맞다. 불법 체류자였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럼프랑 이렇게 또 붙어 먹으면서 트럼프가 지금 계속 강조를 하는 게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와가지고 미국을 완전히 지금 어지럽히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일론 머스크도 보면은 불법 체류자였다. 왜냐하면은 불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워킹 퍼밋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불법 체류자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는 너무나 위선적이다. 이 일론 머스크는 지도 불법 체류자였었으면서 지금 이 불법 체류자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뭐 나쁘게 얘기를 하는 것은 트럼프에 이렇게 또 붙어 먹는 것은 엄청난 위선자이다 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뭐 전 세계 최고 부자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 맞기는 맞죠.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랑 붙어 먹게 되면서 저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왜 이렇게 트럼프를 어마무시하게 지지를 하는지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억만장자여서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업, 뭐 테슬라나 뭐 스페이스X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이 규제가 좀 많거든요. 그리고 이 민주당이 있다고 하면은 규제가 항상 좀 이제 빡세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이 트럼프를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일론 머스크를 뭐 자문 역할을 이렇게 또 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이 일론 머스크가 자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이 기업들 테슬라랑 그리고 이 스페이스 X에 좋은 그런 정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벌써 다 얘기가 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뭐 당연히 억만장자들한테 좋은 그런 정책들도 있을 뿐더러 이 자신의 기업들한테도 이런 뭐 규제 같은 거 철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미국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트럼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한테 어마무시한 돈을 이렇게 또 쏟아 부으면서 만약에 실제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신이 자신의 입맛대로 미국의 정책을 어느 정도 이 영향력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지금 이 들어간 돈 뭐 7천만 달러 뭐 100만 달러씩 매일 주는 거 요런 게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뭐 자율주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로봇택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규제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이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 그런 규제 같은 것들 다 없애버릴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잉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보잉이 굉장히 힘든 길을 계속 걷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이 보잉이 비행기도 굉장히 뭐 문제가 많지 않았었습니까? 네, 뭐 737 맥스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뭐 2대가 이렇게 또 떨어졌는데 뭐 MCAS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이렇게 일어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다른 기종들에서도 조차 뭐 위슬블로어가 이렇게 또 나타나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들도 이렇게 또 많고 뭐 거기에다 뭐 패널도 뭐 떨어져 나가고 뭐 랜딩 기어가 뭐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데 뭐 최근 들어가지고 이 보잉 비행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파업이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파업이 지금 한 달 넘도록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지금 이 보잉 이 회사 자체가 엄청난 위기에 이렇게 또 빠져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보잉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 파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직원들 역시 지금 굉장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보잉 본다고 하면은 불안불안하거든요. 네, 불안불안하면서 모두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 회사를 살리기에도 벅찬데 그런데 보잉 직원들이 이렇게 이 장기간 파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 보잉이라는 회사 자체가 진짜 파산을 그냥 제 생각인데 진짜 엄청나게 위기에 이렇게 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유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보잉이 이런 뭐 비행기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주 산업도 이렇게 또 같이 하고 있거든요. 우주 산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이 스타라이너라고 해가지고 뭐 우주 완보성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굴욕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우주인들을 이 우주로 이렇게 또 쏘아 올린 다음에 우주 정거장에다가 잘은 아니지 어느 정도 이렇게 문제가 조금 있었지만 안전하게 잘 보내기는 보냈지만 이 우주인들이 이제 지구로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데 그런데 이 스타라이너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스타라이너로는 이 안전하게 되돌아올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잉 그 우주선이 지 혼자 내려왔거든요. 우주인들은 다 우주 정거장에다가 이제 내비로 두고 그리고 이 우주인들을 데려오기 위해 가지고 스페이스 X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뭐 드래곤 X인가 그거를 보내가지고 이 우주인들을 이제 다시 데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우주 산업도 지금 약간 불안불안한데 지금 이렇게 또 파업이 이렇게 또 터지다 보니까 지금 이 보잉을 본다고 하면은 현금 흐름이 굉장히 나쁘다고요. 지금 뭐 매일같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적자를 이렇게 또 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파업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 우주 비즈니스를 지금 팔려고 만지작 거리고 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이 보잉이 진짜 엄청난 위기에 이렇게 또 빠져 있습니다. 이 보잉뿐만이 아니라 인텔도 엄청난 위기에 이렇게 또 빠져 있죠. 이거를 본다고 하면은 이 어느 이제 기업이 있어가지고 이 기업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CEO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월스트리트에서 뽑아오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돈만 바라보면서 이 기업을 이렇게 또 굴린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또 도태가 되게 되면서 이제 망해버리는 것 같아요. CEO는 이 미래를 잘 바라볼 수가 있고 이 미래에 대해서 이제 확고한 그런 신념이 있어가지고 미래 플랜을 잘 짜가지고 회사를 잘 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CEO가 되어야지 뭐 그냥 뭐 이 월스트리트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다가 이 CEO를 이렇게 또 앉혀주고 그런다고 하면은 오로지 돈만 이렇게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별다른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회사가 존폐 위기에까지 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LA 근처로 해가지고 스포츠 경기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저스 있지 않습니까? 이 야구, 이 다저스랑 그리고 이 양키스랑 월드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월드 시리즈 뭐 게임 2가 어저께인가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어제 이 LA를 본다고 제가 엊그저께인가 LA를 이렇게 또 나갔는데 아니 막 폭죽을 터트리더라고요. LA에서. 그래서 아니 인디펜던스 데이도 아닌데 왜 폭죽을 터트리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월드 시리즈 이 다저스가 이 양키즈를 이렇게 또 물리치고 난 다음에 LA 곳곳에서 사람들이 팬들이 다저스 팬들이 길거리를 막고 폭죽을 이렇게 또 터트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어제나 뭐 엊그저께나 이렇게 또 해가지고, 네, 뭐 폭죽도 이렇게 또 터트리고, 그리고 트래픽이 LA 근처로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네, 많았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월드 시리즈 뿐만이 아니라, 예, 뭐, 다른 곳에서도 뭐, 스포츠 경기들이 뭐, 여기저기서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A 근방으로 해가지고, 네, 트래픽이 뭐,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네, 봐. Missing someone